하니까 많이 떨리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습니다. 자, 뭐를 가지고 눌리죠, 선생님?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지금 해야 이게 안 돼. 돼가지고. 아, 네, 관절 건강과 뼈 건강, 그다음에 뇌 건강까지 했는데 저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 관리와 뼈 관리,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연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진짜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새 양말을 신지 않고 신고 안방 화장실에 가다가 이 문턱을 넘는데 그날은 딱 짚었어. 쭉 미끄러져가고 이렇게 되는데 팔을 탁 짚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팔 부러졌어. 짚었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팔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프지는 않더라고. 아, 살았구나. 오른쪽 팔이. 나중에 보니까 멍이 엄청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뼈는 그나마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먹었기 때문에 좀 건강한가 보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골밀도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건강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이 웰리스랩 이거 하니까 제가 근육도 58%인데 60대 100명 중에 몇 등이 있겠습니까? 9등이더라고요. 근육도. 그게 이제 우리가 뉴트라이트 프로틴도 먹고 바이크를 지금 한 3년 반을 탔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주로 안 타지만 그게 다 효과가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거는 뭐 수면 건강은 좋고 이러는데 노화 속도는 좀 빠르더라고. 아니, 일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내 생각 외에는 조금. 근데 식생활이 약간 좀 엉망이고 왜냐면 뉴트리라이트 너무 믿고 제가 어쩐지 이렇게 이제 진짜 독거 노인이 됐어요. 우리가 애가 세 명인데 다 나가가지고 있고 신랑도 나가가 있고 이러니까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식생활이 이렇게 잘 안 해먹어요. 이렇게 나가서 먹는 게 많고 근데 이번에 체크하다 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좀 먹어야겠구나. 제가 사실은 계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두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야채를 위주로 좋아하다 보니까 식생활이 19점 나왔어. 19%. 와, 이래가 점수를 다 까먹은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다시 우리 팀에서 간 청소를 한번 하고, 리프 디톡스를 하고, 다시 하자. 이 픽업사를. 그래가지고 지금 점수를 올려야 누군가 소비자한테 가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지? 사실은, 자, 우리가 장 건강, 위 건강, 장 건강, 뼈 건강, 관절 이런 게 모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요번에 하면 여기 딱 나오죠, 그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적응부가 돼야 여기서는 보면은 뭐 조인트 가드를 먹어라, 칼맥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글루코사민, MSM, 그다음에 이런 거 먹으라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지 어떤 제품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뼈를 공부가 돼야 그 제품을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줘야 될지 알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이걸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박사장님이 이렇게 이어놨는데 저도 아가씨 때는 사실은 엄청 살이 쪘었거든요. 제가 60, 한 3kg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아가씨 때. 그러다가 계속 그 몸무게를 유지하다가 지금 한 근래 몇 년 안에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지고 지금 사실은 55kg거든요. 아주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비다고 하는데 안 예비입니다. 이제 뺄 생각도 없고 찌울 생각도 없고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그래 이렇게 다리가 뚱뚱해가지고 청바지를 입으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진짜 치마를 입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리가 이렇게 통통한 아가씨들 이렇게 막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남자지만 이분은 정말 근육이 이제는 컨테크가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고 자 그래서 내가 오늘은 관절염이 보면은 관절염이다 다 아시죠?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 구기, 경직,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질환들의 총칭으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염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통증, 움직일 때 더 아프거나 쉬어도 지속돼 계속 아프죠. 그래서 부기, 부종, 관절 주변이 붓고 여기가 열이 나죠. 그죠? 그리고 관절 경직, 특히 아침에 관절이,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팔이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에 보니까 수영을 많이 다니던데, 자, 관절염의 주요 종류를 보면 골관절, 관절염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나이가 증가가 되고 과사용, 많이 사용했죠. 60년을 사용했으니까, 그죠? 비만 등으로 관절 연골이 닳아서 발생하는 거고, 가장 흔한 생태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 면역 체계 이상으로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셨죠. 본사에서. 면역이 높아야 좋습니까? 낮아야 좋습니까? 그죠? 보통은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하죠. 똑똑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 그죠? 똑똑하게 하려면은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죠? 양쪽 관절에서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통풍성 관절염. 저는 통풍이 관절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통풍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요산이 결정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특히 여기가 붉게지면서 굉장히 이게 가시가 뭐가 침이 이렇게 찌르듯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던데 예, 그래서 그다음에 감염성 관절염도 있고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서 생기는 거고 상직성 척추염, 염증성 관절염 이것도 면역 유전 요인가 이런 게 있고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나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죠? 병력 신체 검진, 뭐 엑스레이나 그다음에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많이 그 진단을 하지요. 혈액 검사,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 등 이런 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그럼 치료 방법이 뭐냐? 치료 방법을 보니까 약물 치료, 특히 진통제죠. 진통제고 항염제 이런 거,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이게 낫는 거예요? 낫는 건 아니죠. 통증, 아픈 걸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지. 물리치료, 운동치료, 체중관리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머니를 들으니까 그분이 약사신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방연세라고. 관절염이 걸리면은 약을 아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쓴다 했죠. 진통제를 쓰고 나면은 혈압이 상승이 된대요. 혈압약을 처방받겠죠. 또 뭐가 생기냐면 발목이 부종이 생기는 거는 부종을 쓰다 보면 또 이뇨제를 쓰게 되고 이뇨제를 쓰다 보면은 통풍이 발생하고 통풍이 발생하면 통풍 조절제를 쓰게 되고 그러면 또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수치가 올라가면 간 보호제를 쓰겠죠. 이런 게 처방의 연세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이 글자가 안 나왔네. 계속 약의 개수가 5개, 6개씩 많아지는 이유가 저희 이제 미숙 씨 그 소비자가 92세 어머니인데 신장이 안 좋고 뭐 통풍이 조금 있다고 병원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약을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92세인데 그 병원에 가니까 뭐 약을 안 먹으면은 죽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할머니가 막 너무 걱정이 돼가 서울에 가서 딸 집에 가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갔는 거라. 그 의사가 아이고 하셔도 너무 하셨네. 말을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을 받아와서 내가 약을 받는데 진짜 이렇게 진통 뭐 소염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 어머니 이걸 사실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약을 받아오셨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뭐가 생겼겠습니까? 변비가 생겼어요. 변비가 생긴다고 병원에 가니까 뭘 처방해 주겠습니까? 설사약을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은 약을 한 포일이 물약이 돼 있는데 밥만 먹는다 이러더라고. 아래 가니까 그 약을 조금 줄인 거지. 그래서 이게 처방 연세. 우리가 하나를 먹다 보면 이 그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약이 5살, 6살 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아까 관절에 좋은 게 조인트 가드죠. 조인트 가드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글루코사민과 MSM. MSM은 식이유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조인트 가드가 비타민 C가 얼마 들었고, 글루코사민이 얼마 들었고, MSM이 얼마 들어있는까지 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으로 채우고 MSM. 요거는 제품을 이제 한번 보면 되고, 우리 환자 혈맥에 보면은 이렇게 책에 그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손가락 아픈 것이 아무래도 관절염 같다고 이렇게 하죠. 과연 손가락의 문제일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라. 그 뭐냐?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한 환자들에게 관절염이 흔하다. 특히 손가락과 발목 관절염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심하기 때문에 간 때문이라고.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약물을 해독하느라 간에 무리가 간다. 간을 해독하는데 필요한 성분이 황이다. 황이 식이유황이거든요. 체내에 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간을 보호하기 위해 관절에 있는 황을 우선 가져다 쓴다. 왜? 가져다 쓰는데 간과 신장과 췌장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덜 중요한 뼈나 근육이나 머리카락, 피부, 손톱, 관절, 호르몬에서 빼다 쓴다는 거지, 식이유황은. 식이유황이 뭐예요? MSM이잖아. 아까. 그지? 조인트 가드하고 MSM하고 같이 들어있죠, 이게. 그리고, 보스웰리아, 허브가 들어있는데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성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이유황이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다. 그래서 식이유황만 또 파는 게 있대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메이 조인트 가드에는 각자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고혈압약을 많이 먹으면 또 진통제가 처방이 되죠. 진통제를 먹고 나면은 또 다른 게. 그래서 심장마비를 줄이려고 고혈압약을 먹는 이유가 심장마비 줄이려고 먹는데 결국은 이 약들이 심장마비를 더 일으키더라.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을 우리가 마이웰리스 랩이 사실은 뭐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100%가 질병이 있다면 88%가 대사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에 당뇨, 암 이런 게 다 대사성 질환이고 한 5%만이 바이러스, 그 나머지는 뭐 사고나 이런 질병인데 이 88% 질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잖아, 지금 그죠? 우리가 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가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책 사업으로 건노란 교수님한테 마이 웰리스 랩을 이걸 준 거잖아,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수면 위에 오르는 거는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아까 그런 약밖에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수면 밑에 있는 거 아직은 아프지 않지만은 앞으로 올 병을 몇 년 후에 당뇨나 혈압이나 이게 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마이 웰리스 랩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저기 약국에 뭐 약품을 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약을 많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감기가 걸려도 이 사람이 약을 안 먹습니다. 비타민C나 이런 걸 대량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딱 보면은 이 검사 항산화 영양균행 제 거거든요. 항산화 영양균행에 불이 왔어요. 그래서 영양균행을 뉴트라이트는 많이 먹지만 내가 그래 음식을 제대로 안 먹구나. 제 스스로 체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면이나 이런 건 아주 좋다고. 이게 관절 뼈건강에 오늘 제가 맡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글루코사민, MSL,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쭉 이런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잖아.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마이웰리스를 검사를 했을 경우에 여기 나오면은 이게 제가 공부가 돼야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될지 이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옛날보다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뼈 건강. 뼈 건강은, 골밀도. 이 골밀도가 35세가 최고치를 도달한대요. 그래서 35세까지 따님도 있지만은 꽉꽉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진짜 60대 이후에 골다공증으로 굉장히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위에 상체에 부러지면은 생명하고 관련이 없는데 하체가 뼈가 부러지면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면 잘못하면 사망합니다.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70대가 되니까 진짜 60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70대가 되면 넘어지면 부러져요. 한 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인데, 참기를 부러지고 올해 또 부러졌어요. 넘어져서. 왜? 그래서 이 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제 60대 이후가 되면 다 검사하면 골다공증, 골밀도 다 낮아지는 거 나오죠. 그래서 뼈건강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칼슘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9%는 뼈에 있고 1%는 혈액에 있습니다. 혈액의 1%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 항상 우리가 pH 밸런스, 우리 몸은 산성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약알칼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유지시켜 주는 게 혈액의 1%가 없으면은 폐에서 폐가 옵니다. 그 폐가 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서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칼슘과 근육하고도, 칼슘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노화로 줄어든 근육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영양소가 헬스 조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녀를 이렇게 대상을 해서 칼슘 농도와 칼슘 섭취량에 따른 근감소증을 관련해 연구를 했더니 칼슘 섭취량의 낮은 그룹, 높은 그룹 대비해서 근감소증이 남성이 1.7배, 여성이 2.4배. 예, 칼슘하고 그러니까 근육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칼슘도 먹어야 되지만 항상 제가 그러지만 이 뼈를 우리가 여자들은 그 소뼈 이렇게 집에 사가 와서 꼬우잖아, 그죠? 그 소뼈를 이렇게 딱 보면 가에는 단단한 뼈지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를 건강하려면 그 칼슘도 필요하지만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메이가 너무나 대단하죠. 이 굿모닝을 하면서 단백질을 먹게. 저도 옛날에는 단백질을 이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부글 해요. 그게 단백질을 소화해내는 제가 효소가 없었던가 봐. 그래서 병검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니까 탄수화물 대사가 안 돼. 단백질 대사도 안 돼.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서 엔자임을 항상 거기다 이어가면 저는 요즘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 프로틴에 화이브 비처에 그다음에 엔자임에 유산균에 그 네 개를 섞어서 아침 식사입니다. 처음에는 화이브 비처를 섞어서 먹으니까 진짜 방구가 너무 많이 넣어서 아침에 딱 먹고 나면 아침은 괜찮아요. 오후가 딱 서너 시 되면 막 붕붕붕붕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때문에 못 먹겠다 이랬는데 지금 한 두 달 넘게 먹었거든요. 하나도 안 나와요. 방구가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미숙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체했거든요. 체한데 그럼 저는 체하면 집에서 어쩌냐면은 그 매실 한 10년 된 매실이 있는데 국자로 가지고 푹 퍼갖고 마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데도 잘 안 넘어가는데 엔자임 이걸 딱 먹고 나서 미수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상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이 다 요즘 체한다 소리를 안 하네. 둘이 다 항상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말도 만약에 저녁 식사를 좀 과식을 했다 싶으면 저는 엔자임을 하나 더 먹습니다. 굉장히 진짜 좋아요. 그거를 한번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부족. 우리나라가 진짜 1등은 안 좋은 거는 1등이고 그죠? 이게 보니까 한국이 비타민 D 결핍이 88.2%. 왜 그럴까요? 진짜 산에 막 가도 눈만 내놓고 다니죠. 이렇게 진짜 그러고 다니죠. 그리고 실내에서 다 일을 하잖아. 볼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비타민 D 햇빛을 봐야 흡수가 되죠. 자, 그래서 비타민 D 햇빛도 많이 쬐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뼈가 뼈 강도 저하가 되는 게 마그네슘이 부족이 되면 종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낮아지고 파괴되는 거는 높아지는 거라. 결국은 뼈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부족하면 산화스트레스, 염증과 상호작용을 하고 폐에서 혈액으로의 칼슘 용출이 안 돼서 뼈가 약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음,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이라고 그랬죠. 그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로 아까도 우리 저거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제 변호사님이 혈압과 혈압이 수축기와 이완기가 있는데 그 두 개가 40이 차이가 난다는데 사장님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수축기하고 이완기가 이완이 뭐예요? 수축은 피를 이렇게 짜서 보내는 건데 이완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리가 지금 많이 저렸거든요. 사장님 이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아까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나도 안 되는 거. 수축은 되는데 이완이 안 되는 게 마그네슘 부족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까 견과류가 마그네슘이 좀 많이 들어있죠. 그런 걸 좀 많이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를 보니까 단백질. 아까도 말씀드렸죠. 뼈에 싸고 있는 안에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 비타민C나 칼슘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 마그네슘 다 공부한 거죠.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이거 뼈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데 칼슘의 뼈기질 결합 조직을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 대사 운반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연과 인도. 인은 콜라 같은데 이런데 인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 그죠? 칼슘과 인이 1대1이에요. 근데 인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칼슘을 빼나가죠. 사실은 이게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관리와 운동을 꼭 실천하세요. 끝입니다. 네.